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파트, 확률 분포에서 정규 분포까지 너무 내용 설명만 하느라고 문제를 많이 못 풀어봐서 오늘은 가운데에서 먼저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먼저 교과서 106쪽 중단원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본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을 때 상수 A값 구하라고 P 2부터 3까지의 확률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더불어서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하죠? 확률 분포표의 가장 큰 특징 다 더하면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 다 더하는 값이 1 나오려면 통분이 되어 있는 게 덜했습니다. 그래서 분모 10을 통분시키면 얘는 뭐가 되죠? 10분의 2 그 다음 10분의 1 그 다음 A 그 다음에 또 5분의 1을 통분하면 10분의 4가 되겠죠. 그 다 더한 것이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일단 이거 쓰게 되면 얼마야? 10분의 7이지 10분의 7 그러니까 A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10분의 3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제 A 값 10분의 3인 거 알았습니다. A 값 10분의 3인 거. 그 다음에 P 확률이라겠죠. 확률 변수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는 다르다 그랬어요. 이산 확률 변수는 얘처럼 확률 분포표일 때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P X가 2일 때하고 P X가 3일 때의 확률을 그냥 더하면 된다. 그럼 X가 2일 때의 확률 방금 전에 10분의 1이라고 원래 있었고 X가 3일 확률은 방금 전에 찾았죠. 10분의 3으로 그러면 더하면 10분의 4니까 약분시키면 5분의 2 되겠나요?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이거하고 이거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여기에서 얘를 더 나아가서 어차피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렇다면 저렇게 주어진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EX, 분산 VX, 표준 편차 시그마 X 구하는 거라고 했죠. EX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곱하고 더하라. 근데 이와 통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지금 10분의 2입니다. 그래서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된다? 10분의 2 얘랑 곱하면 또 10분의 2 얘랑 곱하면 10분의 9 그 다음에 얘랑 곱하는데 5분의 2가 10분의 4로 통분하면 얘랑 10분의 4 곱하니까 10분의 16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다? 10분의 29 숫자가 지저분하네요. 10분의 29 그래서 평균은 10분의 29다. 그럼 분산 Vx는 어떻게 구한다? 이거 꼭 외우라고 했어요. X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 그 말인즉슨 이게 지금 X니까 그럼 X의 제곱은 1, 2, 3, 4를 각각 제곱하면 1 되고 4 되고 9 되고 16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의 평균은 이제 이거랑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5분의 1이 10분의 2니까 10분의 2 더하기 4랑 10분의 1 곱하면 10분의 4 그 다음에 9랑 10분의 3 곱하면 10분의 27 그 다음에 이거 지금 10분의 4니까 10분의 4랑 16이랑 곱하면 10분의 64 거기에서 반드시 누구 빼야 된다고? 방금 전에 구했던 요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요. 10분의 29 요놈의 제곱을 반드시 빼야 한다.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원래 이 문제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숫자가 복잡해졌을 뿐 원래 시험에서는 숫자가 깔끔하게 계산되는 것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분산 계산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이 분산을 루트를 씌우면 된다. 알겠죠? 그 밑에 3번 EX, X의 평균이 24 시그마 X, X의 표준 편차가 3 그랬을 때 요 Y의
3분의 2x 마이너스 4라는 요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했어요. 여기서 안 나와 있지만 시그마 x가 3이라는 얘기는 분산 vx는 얼마나 얘기? 이것의 제곱인 9란 얘기겠죠. 그럼 지금 우리 보고 이 y의 평균 구하라는 얘기는 이 3분의 2x 마이너스 4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공식 꼭 외우라 했어요. 이 ax 더하기 b는 3분의 2 앞으로 나가고 3분의 2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뒤에 요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2x가 24였으니까 여기에 24를 곱하면 3분의 2 곱하기 24 약분시키면 16 되나요? 16 빼기 4니까 평균은 12가 나온다. 그럼 분산 y의 분산 vy는 v죠. v 3분의 2x 마이너스 4인데 분산을 할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 요 x 앞에 있는 요 개수가 제곱으로 나간다. 그래서 3분의 2를 제곱하면 9분의 4 그리고 분산 따로. 근데 방금 전에 분산 구했죠. 시그마 x가 3 그럼 분산은 제곱하면 9 그래서 여기다 9를 집어넣으면 약분돼서 4만 남는다. 그럼 시그마 y는 시그마 3분의 2x 마이너스 4고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겠죠? 절대값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죠. 절대값 3분의 2 그리고 시그마 x. 근데 방금 전에 시그마 x가 3이었으니까 3 대입하면 곱하면 2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요놈을 루트 씌워도 되고. 그 다음 106쪽에 4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이것을 따를 때 그랬어요. 이런 것들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누구를 따른다? 12,4분의 1. 이거 뜻이 뭐라고 했죠? 확률이 4분의 1로 고정되어 있는 즉 독립적인 시행을 12번 했다. 그랬을 때 평균 EX 어떻게 구한다고? NP 곱하라고 했죠. N하고 P를 곱하면 된다고. N하고 P를. 그럼 얼마죠? 3이죠. 분산 VX 어떻게 하겠죠? NPQ N P Q Q는 요 독립된 확률의 6건 즉 4분의 3이죠. 그러면 방금 전에 12 곱하기 4분의 1이 3이었으니까 3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4분의 9 되겠나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 시그마 x는 방금 전에 보였던 요 분산을 루트만 씌우면 된다. 그럼 루트 4분의 9니까 2분의 3. 엄청 쉽죠? 그럼 선생님이 굳이 이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방금 쉬운 1번, 3번, 4번을 푸는 이유가 뭘까요? 수능에 나옵니다. 수능 2점짜리로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나오니까 연습을 해놔야 돼요. 107쪽에 표준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갖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fx 함수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x축 위에만 떠 있어야 된다. 방금 듣네요. 두 번째, 정해진 구간에서의 전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이 k 값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 요 삼각형하고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 넓이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니까 밑변 6 곱하기 높이 얼마죠? k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한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약분 되면 3이니까 그래서 k값 얼마 나오죠? k값 이거 3이니까 k값 3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k값이 3분의 1인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뭐 구하라고 했냐면 p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여라.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넓이로 구한다. 즉 우리에게 여기 1부터 여기 4까지 여기 1이고 여기 4일 건데 요 지금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요 넓이. 그래서 선생님이 둘로 구분을 짓겠습니다. 당연히 이 넓이를 구하려면 요 형광색 넓이 구해야 되고
당연히 여기에서는 요 주황색 넓이 두 개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그렇다면 이제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귀찮습니다. 이쪽 보죠. 이쪽. 이쪽. 기울기 얼마죠? x의 증가량 2, y의 증가량 3분의 1.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2분의 3분의 1, 기울기 6분의 1이 가야겠나요? 그리고 그 직선이 원점 지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6분의 1x다. 6분의 1x. 그런 상태에서 x의 1을 대입을 했어요. 그럼 여기 얼마일까? 여기 1 집어넣으면 여기 6분의 1 나오겠나요? 6분의 1. 그러면 이 형광색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이 형광색의 넓이는 여기가 지금 6분의 1인 거고 6분의 1. 여기는 3분의 1인 거고 그리고 여기 길이는 여기 길이 1이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된다?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2분의 1까지. 그러면 얘 얼마죠? 6분의 2니까 6분의 3 그럼 2분의 1이죠. 그럼 총 4분의 1 나오겠네요. 4분의 1. 방금 전에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해봤고 이번에는 비례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얘보다는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 길이의 절반이잖아. 그럼 당연히 높이도 요놈의 절반이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6분의 1이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 삼각형에서 밑변 이 길이의 절반, 즉 1대2니까 여기도 1대2일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요 주황색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면 주황색의 넓이는 여기 지금 3분의 1이고 여긴 여전히 6분의 1이고 그럼 여기가 얼마죠 지금? 2죠 2. 여기 2. 그래서 이 넓이는 또 마찬가지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높이가 2죠. 거기에다가 2분의 1까지 곱하면 이거 아까 전에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약분 시키면 2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1부터 4까지의 확률은 넓이로 할 거니까 4분의 1과 2분의 1을 더한 그럼 얼마가 나온다? 4분의 2니까 4분의 3 나오겠네요. 4분의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 같은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내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왜냐면 여러가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9번 봅시다. 이항분포 B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여기까지 수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확률 변수 X가 B 20, P를 따른다 쓸 수 있겠죠. 그랬더니 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10이래. 이항분포에서 평균 어떻게 구했지? N과 P를 곱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 평균이 얼마다? 10이다. 그래서 P가 얼마 나오죠? 2분의 1이 나오죠. 즉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률이 2분의 1로 고정되어 있는 요 독립시행을 20번 한 거예요. 20번.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뭘 구하냐면 X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X의 제곱의 평균. 선생님 X의 제곱을 평균 구하는 방법 이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지 않은 이상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그래서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Vx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이 X의 제곱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된다. 지금 이 공식을 이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우리 보고 이걸 구하라는 얘기지. 요거 우리 보고 지금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요거하고 요거 알아야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처음부터 x의 평균 EX를 10으로 알려줬어. 얘는 10으로 알고 있어. 그럼 우리는 분산 VX만 구하면 되겠네. 그런데 분산 VX 어떻게 구한다? 분산 VX는 NPQ N P 방금 전에 구했죠. 2분의 1 그리고 Q P 6건 그럼 다시 2분의 1이겠지. 그럼 얼마 나와요? 5 나오네. 5 즉 요 분산 VX가 5인 거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걸 모르고 그리고 방금 전에 요 EX의 전체 제곱 EX가 10이라고 했잖아. 그럼 10의 제곱은 100이지 100.
그래서 5는 우리가 구할 x의 제곱 평균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요 답은 뭐다? 100 넘어가면 105가 되겠네요. 107쪽에 10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10, 시그마의 제곱을 따를 때 표준부터 시그마 안 나왔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P 7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0.1915로 알려줬어요. 0.1915로 알려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Px가 1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접근을 한번 해보면 그냥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x 그리고 여기 평균이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돼. 10.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뭐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7부터 10까지 지금 여기 넓이를 우리에게 지금 0.1915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16 여기 있을 겁니다. 1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여기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여기 넓이를. 그런데 물론 문제는 표가 안 나와 있어요. 뒤에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고 하라는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 상태에서 못 구하겠으니까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야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 그래서 잘 보세요. 요놈 Px가 7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어떻게 바꾸냐? 표준표 다시 몰라요. 시그마분의 7-10 그리고 가운데 Z로 바뀌고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10-10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 시그마분의 얼마죠? -3 그리고 여기는 0 되겠죠? 이게 지금 0.1915래. 0.1915. 그런데 그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 P 0부터 이렇게 해서 0.5일 때가 얼마죠? 0.1915죠. 즉 이쪽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표준 정규 분포예요. 여기 Z 가운데가 0으로 바뀌었을 때 여기서부터 지금 0.5까지가 얼마라고? 0.1915라고. 그럼 반대편에 요놈 요 시그마분의 -3이 얼마가 돼야 될까? 시그마분의 -3이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3이 얼마가 돼야 되죠? 여기가 똑같이 0.1915가 되려면 이 시그마분의 -3이 마이너스 0.5 즉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되는 거 알겠나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지금 얼마다? 6이다. 시그마 6인 것까지 우리가 알아냈어요. 시그마가 6이라는 것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보고 P, X가 16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을 다시 표준 정규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전에 시그마 찾았고 시그마 6이라고 16 마이너스 10 이거 하나는 얘기네요. 즉 P,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이제 여기 있겠죠. 여기 지금 우리 보고 여기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여기 확률. 그런데 표를 보니까 1.0까지 얼마지? 0.3413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넓이가 0.3413이다 이거지. 여기가 0.3413. 그럼 우리가 구할 이 주황색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절반 0.5에서 0부터 1까지의 넓이인 0.3413을 빼야 한다. 그러면 계산이 0.1587 나온다. 이런 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교과서 108쪽 11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으나
이런 문제들의 원리를 잘 이해해놔야 이제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수능에서 3점짜리, 4점짜리 문제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이 단원에서는 이 문제의 상황들을 수학적 기호로 잘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12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부호를 따르고 확률 변수 y가 평균이 22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 그랬을 때 k 값을 구하시오.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문제 풀기 전에 한 가지 상황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둘을 하나의 그래프에 한번 표시를 해 볼 건데 잘 보세요. 이거 형광색으로 할게요. 평균이 12야. 그럼 대충 여기 뭐 12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둘 비교했을 때 표준 편차가 2, 3. 얘가 더 표준 편차가 작죠. 그러면 더 어쩌다겠지? 더 높이 솟아오르고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x는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12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이고 그 다음에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얘는 평균이 21에 그럼 22 한 여기 있겠죠? 22 그렇다면 평균이 22이고 표준 편차가 더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좀 더 낮고 양 옆으로 더 많다 그랬죠? 그래서 대충 한 이런 식의 정규 분포 그래프가 될 거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평균이 22이고 표준 편차가 더 큰 여기에서 이제 뭐 하겠냐면 x 요거 형광색 10부터 k까지 물론 지금 10이 여기 있어요. 10 대충 뭐 여기 있을 건데 k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k 한 여기 있다고 하자. 대충 그러면 10부터 k까지의 요 넓이가 지금 이 값이죠. 그럼 얘는 k부터 25까지야. 그럼 k부터 25 한 여기 있겠죠. k부터 25까지의 요 넓이가 되겠지. 요 넓이. 이 둘이가 똑같도록 k 값을 결정하라. 딱 봐도 못하겠죠. 넓이를 못 구하겠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상황에서 지금 바로 못하는 이유가 뭐야? 이 이 확률 변수에 관련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즉 적용시키는 공통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못 푸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풀으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 표준 정규화를 시켜라. 말했죠? 표준 정규화는 서로 다른 기준의 두 집단에서 그 두 집단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둘 다 표준 정규화 시키겠다. 표준 정규화 시키면 무조건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인 정규 분포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푸는 건 쉬워요. 푸는 거.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으라고 한 것뿐이에요. 실제 문제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표준 정규화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2, m이 12니까 시그마분의 10 마이너스 12 그리고 z 다시 2분의 k 마이너스 12 공식 외우라고 했어요. 얘는 그러면 표준 정규화 시키면 어떻게 되죠? y 입장에서의 표준 편차가 3, 시그마가 3, 평균 m이 22니까 3분의 k 마이너스 22 그리고 여기 z 여기 또 3분의 25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이거 둘이가 같도록 그러면 이거 형광색은 어떻게 되나요?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여기 아직 모르겠어요. 2분의 k 마이너스 12는 그대로 두고 이쪽은 p 이거 아직 모르겠으니까 3분의 k 마이너스 22 그대로 두고 여기 z 여기 얼마죠? 3분의 3이니까 여기도 1 되죠. 그래서 이 둘이가 서로 같도록 이제 우리는 k 값을 정하면 된다. 그럼 잘 보세요. 다시 이제 하나 그리겠습니다. 둘을 다시 둘 다 표준 정규화 시켰기 때문에 둘 다 지금 0으로 오는 거예요. 0으로. 둘 다 0으로 왔어요. 그럼 형광색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고 빨간색은 1 이전이죠. 1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둘이가 같아야 돼. 그러려면
지금 이 표준정규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니까 이 형광색, 이 빨간색 어째 될까요? 형광색이 만약 여기는요 2분의 k-12라는 값이 한 이쯤에 있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죠. 그럼 이 빨간색은 어디에 있어야 돼? 이 빨간색은 얘랑 같은 거리 떨어진 여기 있어야 이렇게 돼서 지금 이 빨간색의 넓이하고 이 형광색의 넓이가 같겠지. 이게 되나요? 선생님 형광색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형광색이 지금 넘어가 버리면 이 넓이라고 하면 빨간색은 또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결론은 이 두 값은 어째야 돼? 이 두 값은 방금 여기라고 했을 때 이 두 값은 어때야 되지? 서로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해야 한다. 즉 절대값이 같아야 한다. 이게 되나요? 그럼 그 말을 또 쉽게 바꾸면 뭐가 돼? 크기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그 말은 둘 더하면 0이겠죠. 즉 여기 이 값이 지금 2분의 k-12가 돼야 되고 여기 이 값이 3분의 k-22가 돼야 되는데 이 둘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 즉 절대값이 같다. 다른 말로 바꾸면 둘 더하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분의 k-12랑 3분의 k-22랑 더하면 0이 나와야 된다. 알겠죠? 그럼 이제 양변에 6을 곱하면 여기 3 곱해져서 3k-36 더하기 여기 6을 곱하면 약분 2만 남죠? 그럼 2k-44가 0이다. 그러면 5k는 36, 44 넘어가니까 80 되겠나요? 80.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나온다? 5로 나누면 16이 나온다. 12번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노트북 컴퓨터 한 대의 무게는 평균이 940, 표준 편차가 20이다. 수학적인 기호로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94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사에서 생산된 노트북 컴퓨터 중에서 임의로 한 대를 택할 때 이 노트북의 무게가 1000g 이상일 확률. 그럼 Q로 나타내면 우리 보고 지금 확률 P를 구하는 얘기인데 확률 변수 X가 1000 이상인 이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는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책에서만큼은 책 뒤에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라는 얘기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표가 일부만 떼서 줄 거니까 선생님이 밑에 자막 화면에다가 표를 떼서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굉장히 쉬워요. 표준 정규화 시키면 표준 편차 시그마 20 그리고 이게 x 1000 마이너스 평균 940 이거 지금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p z 여기 위에 분자가 얼마 되죠? 60이죠. 그럼 20분의 60이니까 3. 우리 보고 지금 PZ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 여러분들 다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표준 정규화 시키면 0이 된다 그랬죠. 표준 편차는 1이 되고 우리 보고 Z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것 구하라 했으니까 3이 여기 있으면 지금 우리 보고 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요 넓이.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절반 0.5에서 0부터 3까지의 넓이를 빼면 되죠. 0.5 절반 0.5에서 0부터 3까지의 넓이 표 얼마가 나와있지 밑에? 0.4987이죠. 0부터 3까지 이만큼이 0.4987이니까 절반 0.5에서 0.4987을 빼면 답이 0.0013 나온다. 14번 보겠습니다. 14번 12번 문제는 이제 너무나도 정형화된 문제여서 학생들이 굉장히 잘 풀어요. 그런데 조금만 꼬아놓으면 그게 14번 문제입니다. 14번을 또 의외로 학생들이 못 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400명의 1000m 달리기 기록이
평균이 230이고 표준 편차가 30인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기록이 몇 초 이하면 상위 10위 이내에 되겠는가? 선생님 뭐가 같나요? 풀어보면 똑같습니다. 단지 물어보는 질문만 다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00명 중에 400명 중에 10등 그럼 얼마일까요? 400분의 10 그러면 0, 40분의 1이니까 0.025가 알겠죠? 즉 확률로 따지자면 이 400명 중에 내가 딱 10등 안에 되려면 확률이 0.025 안에 들어와야 돼.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렸을 때 평균이 지금 230이라고 그랬죠? 230.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직선상으로 이쪽이 더 큰 값이고 이쪽이 작은 값이고 그러니까 상위 10등 안에 들려면 기록이 더 빨라야겠지. 그럼 아마 그 10등 이 기준이 되고 있는 이 10등의 기록은 230보다 더 숫자가 클까 작을까? 작겠지. 빨라야 기록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10등의 성적은 아마 이쯤에 있을 거야. 이쯤. 얼마짜리 모르겠어. 10등의 성적이 230초보다 더 빠른 이쪽에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그 이제 이내 10등 이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진짜 빠른 애들인 거죠. 여기 있는 애들이. 다시 말합니다. 기록이니까 이쪽 수직선상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큰 거죠. 그럼 기록이 숫자가 더 크다는 얘기는 더 느리다는 거고 빨리 빠르려면 숫자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등은 평균 230초 기록보다 더 빠를 거고 즉 숫자가 적을 거고 여기가 딱 정확하게 10등이 되는 기준이고 10등 이내에 들려면 여기 안에 들어오란 얘기지. 그런데 이 노란색, 이 형광색의 확률이 지금 얼마인 거냐면 0.025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0.025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절반이 전체 1에서 여기 절반 0.5였을 거 아니에요. 0.5 그러면 이 기록 얼마죠? 이 기록 0.5에서 0.025를 빼니까 이 하얀색 부분 얼마 나온다? 0.475가 나오겠죠. 0.475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보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과연 몇 초 이하여야 10등 안에 들겠느냐? 그런데 그 값이 지금 얼마인 거라고? 0.025인 거라고. 0.025. 그러면 아까 왼쪽 문제랑 지금 이 문제랑 뭐가 같냐? 이 문제는 이 값을 알려주고 이걸 찾으라는 얘기였고 얘는 반대로 이 넓이를 알려주고 이 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즉 반대야 반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말하지만 그 수학적인 표현 과연 확률 변수 x 기록이 몇 초 이하가 돼야 10등 안에 들겠느냐? 근데 그 10등 안에 들 확률이 0.025다 이거지. 그래서 얘를 다시 표준 정규화로 풀면 z가 표준 편차가 지금 30 그리고 a-230 이게 지금 0.025인 거지. 0.025 그런데 방금 써버렸네요.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표에 0.025가 없죠. 그런데 보니까 0부터 1.96 이제 다시 z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제 0이요. 0부터 지금 1.96까지의 이 넓이가 얼마지? 0.475죠. 0.475 이해되나요? 그러면 지금 아까 선생님 처음 했던 이 부분의 넓이가 0.475니까 얘가 여기 역할을 해야겠지. 그럼 누구겠어? 반대편이니까 마이너스 1.96이겠지. 반대편 마이너스 1.96 이렇게 돼야 여기가 또 0.475가 되고 그래야만 여기가 뭐가 된다? 0.025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요놈 30분의 a-230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96 돼야 된다. 30분의 a-232 마이너스 1.96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면 30 올려서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30은 30 올려서 곱하면 얼마 나오죠? 30 올려서 곱하면 마이너스 58.8이 나옵니다. 그러면 A는 230 넘어가니까 230 마이너스 58.8이어서 그 값을 계산하면 171.2가 나온다. 즉 10등이 되는 성적이 171.2초란 얘기지. 그래서 10등 이내에 들어오려면 171.2초 안에 들어와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12번 문제나 14번 문제나 똑같은 패턴이에요. 단지 물어보는 질문이 달랐을 뿐이고 조금 더 꼬아놨을 뿐이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씩을 차근차근 잘 해놔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만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